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회원가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. 회원가입을 한다는 거는 일단 폼이 있어야 되고, 폼에 대한 유효성 판단 같은 게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원래는 CRUD 입장에서 보면은 크리에이트격인 회원가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, 뭐 유효성 판단도 있고 좀 복잡해서 나중으로 좀 미룬 거죠. 그래서 코드에서 뭐 임의로 막 그 유저를 만들거나 그랬었죠. 그런데 원래 정식적으로는 회원 가입부터 아마 다른 강좌들도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. 일단은 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뷰티파이 컴포넌트 중에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폼 챕터가 따로 있어요. 인풋과 컨트롤.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거의 이제 보여주는 요소들이고 이제 제어를 하는 부분, 값을 넘기는 부분은 다 이쪽에 다 들어가 있죠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폼을 보면은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폼이 있어야지 그 안에 있는 걸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 비밸리데이트랑 뷰리데이트 이렇게 뭐 두 가지가 있어요. 유효성 검사가. 근데 서드 파티 플러그인인데 제가 검색해 봤는데 얘가 더 좀 사용자가 많고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로 하려다가 그냥 요걸로 했는데 다행히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있죠. 뷰리데이트, 비밸리데이트, 그리고 기본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요. 이렇게 넘어가면은 한 글자는 안 되는구나.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션을 해주잖아요. 이 소스 코드를 보면은 기본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룰 적어주고 스크립트에서 룰에 대한 걸 이런 식으로 해주죠. 뭐 이렇게 하드 코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코딩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이제 비밸리데이트나 뷰리데이트는 좀 다른 문법이 아니라 이제 옵션 같은 걸로 이런 걸 제공하는 거죠.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도 이렇게 손수 다 써줬죠. 뭐 어떻게 골뱅이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거를. 근데 좀 직관성이 떨어지죠. 그냥 룰하고 이메일 하면 원래 끝나거든요. 그래서 요거 대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비밸리데이트를 보면은 뭐 요거 추가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없죠 지금 딕셔너리라고 해서 뭐 문자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그런 것만 있고 딱히 없죠. 왜냐하면 여기 옵션으로 이제 제공되니까 뭐 에러 메시지라든지 바인드 하는 것들 그리고 생뚱맞은 뭐 비밸리데이트의 약자 같죠. VV 네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. 얘는. 그래서 좀 더 사용하기가 뭐 편리하다고 해야 될지 사실 큰 차이는 안 나요. 아까 얘에 비해서.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걸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대세 느낌이 강하게 났기 때문에 뭐 다 똑같아요. 아까랑 기능 같은 폼으로 해놨죠. 서브밋 하면은 최종 검사까지 해줄 거고 그래서 레지스터라고 하거든요. 이제 등록을 보통 레지스터 점 뷰를 일단 만들어 봐야겠죠. 요 예제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. 근데 바로 쓸 수는 없어요, 얘를. 요거를 설치를 해줘야겠죠. 비밸리데이트라는 걸. 그러면 어디서 설치를 하느냐? 일단 여기서 쓰는 게 지금 예제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쓴다는 거잖아요. 비밸리데이트 여기서도 있고 여기가 공식 홈페이지 같고 하지만 우리는 npm에서 비밸리데이트를 찾아서 다운받으면 되죠. 사실 여기 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. 뭐 얀 애드 이거겠죠. 예. 요걸로 프론트에다 일단 설치. 프론트엔드에 얀 애드 빌 이거까지 카피했구나. 이렇게 하면 금방 설치가 됐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
페이지에 이 컴포넌트 페이지에서만 지금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를 메인에다 등록시켜서 전역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싶네요. 이제 뷰 유즈해서 비밸리데이트를 여기서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나중에 뷰 컴포넌트에 대해서 또 한번 뭐 같이 해보는 시간이 있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. 우리가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뷰 유즈해서 쓸 수도 있고 안에 컴포넌트를 링크해서 쓸 수도 있고요. 이렇게만 해주면은 이제 딴 데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요 폼만 있고 지금 뭐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인을 카피를 해서 레지스터라고 바꾸죠. 레지스터로 바꾸고 컨테이너 어쩌고저쩌고는 카드 쓸까? 일단 스크립트 부분은 다 그냥 과감하게 날리고 스크립트에 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. 뷰 이런 거 다 있고 여기서부터 가져오면 되죠.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다가 넣어주면 탭이 안 맞는데 뭔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템플릿에서 얘네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. 폼 자체를 여기 어디다 넣는 게 좋은데 V카드 텍스트에다가 폼을 집어넣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회원 가입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됐나? 그리고 얘는 이제 버튼이 예전에는 로그인 할 때는 이 폼 전송을 하는 게 아니었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. 폼 안에 버튼이 들어가서 같이 배치를 해주는 게 좀 정석적인 부분이 있어요. 폼 안에서. 근데 예전에는 바깥에 빼놨었죠. 하여튼 컬러는 아까우니까 컬러만 하나 넣어줄까. 이런 식으로 해서 기왕이면 좀 멋도 부려주는 게 세컨드리가 있나 모르겠네. 이렇게 하면은 레지스터를 아까 걔처럼 쓸 수 있는 거죠. 뭐 안에 내용을 보면 비밸리데이트, 밸리데이터 뉴 뭐 이러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뭐 하는 건지. 그리고 딕셔너리 이거 이메일은 뭐 이걸 뭘 뜻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 에러가 나면은 요걸로 뜨게 돼 있어요. 이메일이라고 돼 있는 건. 그래서 커스텀하게 좀 해줄 수도 있고 require 그러니까 뭐 체크 안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다는 거고 처음에 얘가 시작될 때 마운트를 해준다는 거고 요 딕셔너리 기준으로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그 미국어로 뭐 해준다는 거죠. 그래서 서브밋 하면은 밸리데이트 해서 얘 if 뭐 해가지고 이게 유효한지 보는 거고요. 그거 말고는 뭐 별게 없어요. 클리어하면 다 초기값 넣어주고 여기가 좀 중요한데 저도 뭐 많이 써본 적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오어링 해가지고 뭐 조건을 주는 것 같아요. 맥스 10글자까지만 되게 해놓은 거고 뭐 민 5로 하면은 5글자보다 커야 되고 뭐 그런 것이겠죠. 이런 거는 그래서 저도 이것 좀 다 몰라요. 모르는데 그냥 보면 알아요. 보면 바꿔보면 바로 뜨니까 옆에. 그래서 요건 뭐 됐고 그러면 우리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죠. 라우터에 등록을 해줘야지 들어가진다는 거죠.
일단 로그인이랑 똑같이 얘도 권한 없이 들어가야 되는 쪽인 거죠. 권한이 필요가 없는 애고, 원래 요 네임은 요런 용도는 아니에요.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. 레지스터를 등록을 해줬고, 메뉴에도 하나를 더 넣어주면 좋죠. 여기 로그인과,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토큰이 있으면은 로그아웃이고 없으면은 로그인이잖아요. 근데 지금 회원가입은 어느 상황인가요? 이거랑 로그인이랑 똑같은 상황이죠.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가입을 하거나. 근데 VIF가 여기 쳐져 있으면은 요거에 대한 else가 이렇게 되는데, 요런 경우에 뭘 하나를 더 넣기가 좀 애매하죠. 그래서 이럴 때 타일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, 이럴 때 어떻게 하냐. 그래서 보통 이걸 떠올리셨죠? div. 근데 이런 경우에 템플릿을 쓰는 거예요. 딱 요런 경우에 써주면 돼요. 템플릿을 요런 경우에 써주고, 요 조건을 빈 이제 div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, 얘가 이때 써주는 거죠. 여기서 로그인, 회원가입을 밑에 놔야겠죠. 이렇게 해주면 요거에 대한 else가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템플릿은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. 꽤 써요, 이거를. 그래서 지금은 로그인과 지금 토큰이 없으니까 회원가입이 있는 거고, 회원가입에 가면은 자, 잘 나오죠. 얘를 테스트를 해보면은 지금 뭐가 안 되고 서브밋을 하면은 뭐 쓰라고 잔뜩 나오죠. A 뭐 한 글자라도 치면은 괜찮고, 지금 다시 해보면 또 에러가 나 있고 여전히 안 풀려 있고, 요게 다 될 때까지 하는데, 이 정도, 이 뒤에는 두 글자여야 되나요? 뭐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션을 해주는 거예요. 여기서도 밸리데이션이 되고, 폼 안에서도. 그러니까 인풋에 반응하고 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다 이제 좋아해 해보고 뭐 하는 거겠죠.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볼까요? 리프레시. 원래는 하고 넘어갈 때도 A가 떠야 되는데, 어차피 이거 누를 때 쓰라고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, 아까 어딨지? 레지스터. 지금 이런 것들 뭐 궁금한 거 아니에요, 사실. 근데 이름이 뭐 10글자면은 뭐 이상한 외국인 이름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. 국제화 시대에 한 30글자는 해줘야죠. 그러면 카운터가 30으로 늘어났죠. 근데 이 카운터는 제한을 두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한다고 뭐 제한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보여주는 용도고, 이건 뷰에 이제 뷰티파이에 있는 기능이고, vvalidate 여기서 이제 막히게 되는 거예요. 어차피 이거 하면은 여기 10글자 이거 뜰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얘는 안 뜨는데, 여기 똑같죠. 이거 파이프 오어링으로 민 3글자고 이런 식으로 아마 할 거예요. 저도 이 옵션을 아는 건 아니고 찍은 거예요. 근데 아마 될 거예요. 해주면, 저장했나? 3글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나오죠. 이렇게 쓰면서 나오죠. 쓸 때부터 이렇게 되는구나. 네, 3글자 이상 되니까는 괜찮다. 그리고 10글자부터 안 된다. 서브 밑에도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카운터 30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. 뭐 라벨은 라벨이고, 뭐 결국에는 어때요? 이렇게 이거를 보고 계속 머리를 싸매는 것보다 어떻게 할지, 밸리데이트 뭘지 그냥 코드를 박아놓고 보면은 쉽잖아요.
그래서 저는 이제 선구현 후 개선이라고 하는 게 일단 한번 보시라는 거죠. 이렇게 보면은 뭘 바꿔야 될지. 아까 가는 그 딕셔너리 같은 것들도 여기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. 지금 이메일이라고 돼 있잖아요. V 모델이 이메일인데 아마 요걸로 할지 모르겠죠. 해보면 알아요. 그러니까 네임으로 한번 해보자고요. 네임을 하나 넣으면은 지금 더 네임 필드 어쩌고 저쩌고잖아요. 여기에 네임이 제 생각엔 저 이것도 몰라요. 이름 일부러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. 아, 콤마 해야 되지. 애트리뷰트 뭐 뻔하겠죠. 여기서 에러가 나면은 이름 트트트 필드 뭐 이런 식으로 애트리뷰트를 뭐 바꾼다는 거죠. 나머지도 보면 알잖아요. 느낌이 required 안 됐을 때 name you cannot be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걸로 된다는 거잖아요. 비어 있을 때 require가 그러면은 여기에 뭐 다른 거 뭐 넣으면은 당연히 이걸로 나오는 거죠. 안 넣고 서브밋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require. 근데 뭐 거의 쓸 일 없고요. 여러 커스텀 뭐 이런 것들은 왜냐면 나중에 한글화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돼요. 그냥 특수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로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. 예. 일단은 회원가입 폼에 대한 유효성 검사까지 하고 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